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청주의 대표 문화행사가 된 청주공예 비엔날레는 지난 1999년 처음 선보인 이후 내년이면 12번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최근 청주시는 청주공예 비엔날레 예술감독을 위촉하고 2021년 청주공예 비엔날레의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청주공예 비엔날레 임미선 예술감독을 모시고 내년 행사의 주제와 구성, 그리고 지난 행사에서의 보완점은 무엇인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12번째 공예 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이제 위촉되셨습니다. 그동안 뭐 이제 이력을 보면 국내의 다양한 공예 전시와 비엔날레 전시 감독과 총괄 큐레이터를 맡으셨어요. 아주 경력이 굉장하신데 이번에 청주 공예 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지원하게 된 데는 뭐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요. 감독님이 보시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의 특별함 또는 위상, 어떤 점이 청주로의 행보를 결심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그 청주 공예 비엔날레 1회 때부터 관심을 갖고 쭉 보아왔습니다. 아마 비슷한 시기에 2001년도 세계도자기 엑스포 그때 같이 개최된 게 제1회 경기 세계도자 비엔날레인데요. 그곳에서 제가 전시과장으로 큐레이터로서의 경력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90년대 말 2000년 그 밀레니움을 앞두고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두 개의 행사를 같이 시작하는 시점에 다른 파트에서 일을 했지만 꾸준히 청주공예 비엔날레 전시도 직접 와서 보고 또 비교도 해보고 그런 속에서 청주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사실 청주나 비엔날레와 이렇게 연계돼서 일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2013년도인가요? 그 연초제조창이 문화제조창으로 바뀌면서 전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김해에 있는 클레아크 김해미술관에서 관장하고 다시 올라와서 그 총괄 큐레이터를 그 도자 비엔날레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외국인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 거기를 방문했었을 때 그 공간에서 주는 그 아우라가 엄청났었어요. 그래서 기획자로서 정말 전시를 한번 여기서 해보고 싶다 이런 그런 매력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전시를 또 여러 번 지켜봤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그 바뀐 전시를 지난해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청주 공예 비엔날레의 특별함은 공예라는 것을 주제로 20년째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끌고 오고 있다는 그 어떻게 보면 저력일까요? 그런 거에 대한 큰 관심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예 비엔날레의 저력, 우리 감독님께서 더욱 멋있게 발전시켜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공예 비엔날레가 열릴 때마다 주제는 늘 관심이었습니다. 주제가 무엇일까? 그 내년 공예 비엔날레의 주제가 공생의 도구라고 들었습니다. 공생의 도구,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이 공생의 도구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상 그 오스트리아 출신의 급진적인 사상가인 이반 이리치의 자율적인 공생을 위한 도구라고 하는 1973년도 저서에서 제가 차용해 왔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사실은 그 당시에 1973년도에는 급진적이었는데 지금으로 바라보면 전혀 급진적인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더욱이 저희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 혼란된 상황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 자본주의가 낳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뭐 과잉 생산과 소비 또는 고령화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을 지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주제를 끌고 왔습니다. 사실 일상의 삶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숙고해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생태적인 전환과 적정 기술의 사용 이런 문제들이 결국 환경, 사회적인 환경, 생태적인 환경 이런 것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공예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즈음에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이번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서 한번 남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네, 공생의 도구, 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해마다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군의 규모도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전시 규모가 어느 정도 계획이신지, 또 이번에도 그 해외 작가들도 뭐 참여가 많이 하시나요?
사실 전시 규모는 전시 예산과 그 네. 공간적인 면적이 어느 정도 그렇죠. 되느냐에 아마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문화재조창 시의 그 전시 규모가 한 800평 정도 될 예정이고 오송역이 한 400평 정도가 됩니다. 근데 예산은 아직 그 전시 예산이 확정되진 않았고요. 아, 두 군데서 이번에는 예, 두 군데서 분리하는군요. 나눠서 예, 예. 그 외에도 다른 전시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본 전시를 중심으로 맡아서 할 예정입니다. 이 그 평수를 계산을 했을 때 제 생각에 한 30개국에 100명에 한 300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 또는 예산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감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대략적으로 그 정도 규모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해외 작가의 규모는 한 4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때에 비하면 좀 적은 술 수도 있고 더 많은 술 수도 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중식이 될 경우에 좀 더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설치할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서 좀 줄일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행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젊은 작가를 좀 다수 발굴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한국 작가들을 조금 더 전면에 내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유는 2015년 그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으로 파리 장식미술관에서 제가 한국공예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과 17년에는 독일 미넨에서 또 바이에른 국립박물관에서 전시를 했고요. 유럽의 그 관객들이 저희 한국 공예를 보고 엄청나게 또 놀랐습니다. 당시에 또 르몽드지 일면에 기자가 뭐 뺨을 맞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국의 수준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를 좀 못 본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한국 공예 또는 한국 작가 또 특히 젊은 작가, 이 젊은 작가는 국내 작가뿐만이 아니라 해외 작가까지 그래서 이 청주 공예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작가들이 모임으로써 문화가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여기서 발신하는 이유를 분명히 만들어주는 그래서 미래 세력과 함께하는 그런 비엔날레로 좀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해외에서 우리 그 대한민국의 공예 문화가 굉장한 화제를 얻고 인기를 얻었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니 이게 또 관광 사업하고 산업하고도 연관이 되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희 뭐 우리 국내 그 사실 국민들만 우리 청주공예 비엔날레를 주로 관람객으로 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비엔날레 전시 구성이 노동과 생명, 언어이네요. 그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 단어들이 공예와 연관이 있는 건가라는 싶은 생각도 드는데 주제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그 이 단어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그동안의 공예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 이분법적인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흙과 백, 뭐 전통과 현대, 무슨 미술과 디자인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구조로는 공예를 어떻게 보면 좀 더 폐쇄적으로 가둬서 작게 만드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현대 미술도 변화했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 끝난 시기에 우리가 좀 더 넓게 확장해서 그것들 풍성하게 좀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공예를 읽는 토대를 저는 노동, 생명, 언어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풀어보고자 이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요. 노동은 잘 아시겠지만 행위로서, 일로서 또는 과정으로서의 노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숙련, 기량 이런 단어들이 바로 이 공예에 있어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단어들인데요. 그거는 사실은 공예가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공력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물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조금 발굴하는데 노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은 아마 오래전부터 생존을 위한 도구로서 어떻게 보면 공예를 바라보는 가장 그 일반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환경 또는 생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공예는 굉장히 자연적인 재료를 또 많이 쓰고 사회적인 그런 관계망 속에서 어떤 기능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생명이라는 부분은 저희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연과 함께하는 생명 이런 면에서 좀 다시 보자 하는 생각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또 뽑았고요. 세 번째로 그 언어라는 것은 표식이죠. 어떻게 보면 의미를 담고 있는 담지체이거든요. 그 공예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로서의 어떤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네. 과거를 보면 어떤 부장용품으로서 또는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그렇죠. 것으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현대공예가들이 그 주제의식을 가지고 표현해내는 작품을 통해서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사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공예를 우리가 풍성하게 읽어내서 우리에게 유용하게 활용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선 이런 주제를 카테고리를 뽑아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아주 중요한 질문. 그 전시 구성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신다면 맛보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시는 전체 총 한 4부로 4개 꼭지로 아마 나눠질 것 같은데요. 1부는 지금 노동 사물의 고고학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이 사물의 고고학에서는 재료와 기술의 오랜 경험과 탐구를 통해서 일정 수준에 오른 전문가들의 그 작품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100세 인생 시대에 저희가 재교육과 전환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아주 숨어있는 고수들의 작품,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 출신은 아니더라도 한 분야에 20, 30년씩 종사하셔서 그거에 전문가가 된 공예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작품을 사물을 다루는 그 공예가들의 태도와 그 어떤 사고 구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또는 사회를 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일부는 그렇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파트인 생명 일상의 미학에서는 오랫동안 인간의 생존을 위한 도구였던 공예의 보편적인 도구적 기능. 그래서 사실은 공예 문화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간의 비엔날레에서는 공예 품을 중심으로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 문화 아니면 또 음식 문화 또 놀이 문화 여행 문화 여러 가지 공예품과 연결되어 있는 문화적인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컨텍스트를 통해서 좀 맥락을 좀 전달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파트가 아마 좀 전시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언어 감각의 분할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작가들이 갖고 있는 주제의식을 통해서 공예품이 단지 사물이고 도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작가들의 어떤 주제의식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만드는 그런 작가들이 분명히 있으세요. 또 그분들이 현대미술가가 공예성을 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는 그런 단계가 수준이 아니라 이 공예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흙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그 재료들을 갖고 있는 물질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호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파트 세 번째 파트의 전시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마지막 파트는 아카이브 파트인데 도구의 역사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간 1, 2, 3차, 4차 산업까지 오는 동안에 도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도구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고 생활은 어떻게 보였는지 그러면서 역으로 공예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섹션을 한번 마련해서 공예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아주 구성이 뭐 아주 알찬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이제까지 비엔날레를 돌아보면 전시된 작품을 두고 이것이 과연 공예인가? 미술 혹은 디자인의 영역이 아닌가? 또 공예라면 전통이냐, 현대냐? 또 이런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는데요. 내년에 전시를 보면 우리 전시를 운영하게 된 또 감독하게 된 우리 감독님의 대답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되시길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네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얘기인데요.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저희가 발견하고 서로 존중해서 그것을 다 함께 포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구분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구조보다는 어떤 것을 더 이롭게 취할 것이냐 그렇죠.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선 그 태도를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공예는 태도의 문제거든요. 삶에 대한 태도고 사회에 대한 태도고 또 인간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엔날레를 여태까지 지켜봐왔고 조금 다른 비엔날레를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차기 비엔날레가 벌써 12번째입니다. 2021년 청주공예 비엔날레가 지난 행사와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세계 속에서 한국 공예는 이미 뭐 밀라노, 런던, 파리, 미넨 주요한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 공예의 어떤 갖고 있는 저력들을 좀 확인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지난 경험에.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조금 저희가 되찾는 것은 아니고 자신감을 좀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 20년간 저희가 해온 것이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입니다. 네. 세계화를 통해서 얻은 게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자꾸 그 세계화를
부르짖기보다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조금 더 사회에 가치 있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 그래서 자꾸 경쟁적인 어떤 형태가 아니라 가치를 조금 더 주장하고 그 가치를 좀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 공예라는 것이 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생활문화, 사회문화 그리고 정신문화를 조금 더 질과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비엔날레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자신과 행복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 공예 비엔날레는 행사 기간도 뭐 대폭 늘어난 거로 알려졌습니다. 53일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기간을 확대한 것은 어떤 뭐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그 예술 감독이 선임되기 이전에 조직위에서 결정한 거라 네.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그 지난 그 기자회견 당시 그 조직위에서 이야기했던 걸 좀 복기하자면 그 차차 그 베니스 비엔날레처럼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로 기간을 연장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런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기간이 사실 53일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네. 또 한 번 오셨던 분들이 재방문할 수 있는 그 그렇죠. 시간도 또 있고요. 제가 과거에 클레아크 김해 미술관 관장을 할 때 사실 미술관의 예산이 부족해갖고 전체 기획전을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해갖고 2회로 줄이는 대신 전시 기간을 4개월로 좀 늘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재방문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준비하는 큐레이터들도 준비 기간이 길어진 만큼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져서 그렇죠. 굉장히 순기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기간을 좀 늘려가려고 노력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청주시의 대표 문화 행사가 된 지도 이제 20여 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예술 감독에 따라서 컨셉도 그때그때 확연히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비엔날레 정체성에 대한 뭐 아쉬움도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좀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감독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사실 좀 모든 문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년 동안은 그동안 연습 시간이 아니었나, 하드웨어도 없었고 또 조직도 그렇게 완비가 되지 않았고 그러고 굉장히 감독이 바뀔 때마다 이런저런 실험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에 이르지 않았을까. 그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무언가 더 좋은 해답을 찾기 위해서 꾸준히 달려온 게 20년을 한 주제를 갖고 끌고 오게 된 동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사실 모든 그 컨텐츠를 만드는 이런 그 문화예술 행사들의 핵심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구체적인 걸 만들어내는 어떤 사람들의 노력인데 그 전문가를 키우는데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나. 그런 면에서 사실 공예계에도 공예 전문하는 인력들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청주공예 비엔날레가 그런 면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했다라 그러면 아마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예 인력들이 좀 청주를 통해서 배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남긴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지난 행사에서 전시가 정북 동토성과 청주 역사, 향교 등 여러 곳으로 이제 분산됐었는데 뭐 이번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송역이라든지 분산되는 게 마찬가지죠. 네. 구체적으로 어디 계획이 있나요? 작년에 했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서는 개최되지 않을 예정이고요. 네. 그렇지만 청주시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국공사립 미술관에서 동시에 청주 공예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 다양한 전시들을 통해서 공예 비엔날레지만 공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예술 행사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역시 조직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뭐 프로젝트, 뭐 이벤트 같은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좀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큰 그 공공기관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중들의 재교육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굉장히 문화적인 향유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적 체험을 통해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교육들을 해나가는 건데요.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그 청주 공예 비엔날레 본전시에 도슨트 앱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온 핸드폰을 가지고 전시장에서 큐레이터들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작품 옆에서 일일이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보실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참여하는 이벤트 프로그램에도 직접 하실 수 있어서 이거는 아마 비대면 비엔날레를 혹시 준비해야 되는 플랜 B에서 아마 연계돼서 하는 그 준비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스튜디오 공예가들과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워크숍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을 위해서 작가들이 직접 준비하는 공예 키트를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만들어 본다든지 또 그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코너도 만들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생명 파트에서 공예 문화를 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랩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멘토나 그루들이 안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공예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예를 들어서 차를 경험해 보다든지 음식을 경험해 보다든지 놀이문화를 경험해 보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순차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런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마련할 생각입니다. 네. 자, 청주공예 비엔날레 뭐 이제 1년이 조금 남았죠. 네. 예, 앞으로 뭐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아마 제가 가장 주력할 것은 젊은 작가 발굴에 노력을 가장 많이 드릴 겁니다. 저희는 좀 과거 좀 지향적인 그런 생각으로 많은 행사들과 준비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아마 미래 세력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국내 국외의 젊은 작가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그간 국내에 있는 공예 전문가분들이 그 청주공예 비엔날레를 조금 방문하신 지가 조금 되셨어요. 그래서 최근 한 3회 정도의 비엔날레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예 분야가 워낙 넓고요. 도자부터 시작해서 뭐 오칠까지 여러 가지 분야가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종사하고 계신 많은 그 전문가분들을 찾아뵙고 도움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네. 아무쪼록 우리 감독님의 그 열정과 역량을 토대로 우리 청주공예 비엔날레가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세계적인 청주공예 비엔날레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청주공예 비엔날레 임미선 예술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